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장훈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좀 검토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토론회는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출연하신 후보자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 2 제4항의 토론회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 두 분을 모셔서 진행을 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토론회에 앞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그 순서에 따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일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호 2번 김기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공통 질문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후보별로 답변을 하신 다음에 후보자별로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모두 4가지 공약을 순서대로 발표를 할 텐데요. 후보별로 각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자가 개별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하면은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 공약을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후보자별로 2분씩 발언 시간 드리고 있고요.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시간도 2분씩입니다. 후보별로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도 공약마다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 여기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얘기들 마무리 발언 시간에 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타이머로 조정이 됩니다. 이 앞에 보시면 타이머가 있는데 발언 후 시간이 남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이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은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까 제한된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정일영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연수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정일영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민생 파탄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장보러 가기 두렵습니다. 국민들은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경제통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 다시 세우고 경제를 일으킬 자신 있습니다. 앞장서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송도국제도시 빛나는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GTX 비착공, 세브란스 병원 착공, 학교 7개 신설 확정 등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일도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송도 주민분들과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검증받은 사람이 연수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인천공항 사장, 현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고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살리고 경제 살리고 우리 송도국제도시 빛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민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기형 후보의 시작 발언 순서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할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김기형입니다. 우리 연수 지역이 그동안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실력 있고 힘 있는
후보인 제가 선택받아야 합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많은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0년 4월 여기 계신 정의령 후보가 토론에서 하신 발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 정의령 후보의 4년 전 말씀처럼 저 김기웅이 집권 여당의 힘으로 많은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도 주민 여러분, 집에 도착한 선거 공보물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정의령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4년 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못할 것을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사기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했다면 그건 무능입니다. 이제 저 김기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인천시장, 연수구청장, 그리고 경제청장과 원팀을 이뤄서 확실하게 송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송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2년간 송도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 공통 질문은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한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개발 수요로 연수구의 교통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현재도 주민들은 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변변한 대중교통이 없어서 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향후 아파트 공급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계속 그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체증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들께서는 서울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수구 내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의견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김기웅 후보부터 답변하실까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시죠. 예, 첫 번째는 철도입니다. GTX B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과 지하철 1호선 송도 5동 연정 구간의 조기 개통입니다. 정의령 후보님께서는 극단적인 조기 개통 2029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시점은 2030년입니다. 차질 없는 정시 개통 저는 확신하고 담보해 드립니다. 그리고 2033년 인구 4만 7천 명에 이르는 송도 5동을 위한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2033년 GTX 노선을 까는 것도 아닌데요. 너무나 깁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4만 7천 명, 곧 5만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하철 빠르게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입니다. 송도 서울 간 M버스의 증차 및 2층 버스 도입입니다. 출퇴근 시간, 제가 12년 동안 서울과 출퇴근하면서 4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누군가가 써준 메시지나 정책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느꼈던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오늘 아침 피켓팅을 하면서 6405번 버스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 조기 개통을 통해서 아암대로의 교통체증 확 해결하겠습니다. 동시에 화물차 통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통비 경감입니다. 수도권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을 도입하겠습니다. GTX 탑승부터 시내버스까지 마음껏 교통수단을 이용 가능케 하겠습니다. 송도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정의령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네, 저는 교통 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30년 특히 교통 분야에 많이 일했습니다. 또 공부도 교통경제학을 한 박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도 국제도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광역교통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표 보시는 것처럼 교통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송도의 광역교통,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출퇴근, 그다음에 송도 시내 교통,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교통은 GTX B노선 그리고 M버스 이렇게 요약될 것입니다. GTX B노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죽어가던 GTX B노선 다시 살려서 착공을 했습니다. 반드시 최대한 노력해서 2029년까지 완공시킬 것입니다. 강남 노선도 직결 노선도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곽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우리 송도 구간이 제일 늦습니다. 남사르 습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부, 해수부 합의가 거의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같이 인천을 연결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우리 809 주민들 너무나 불편합니다. 두 개 역 1.74km 정도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내부 교통망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다시 트램을 추진해서 송도 시내버스와 함께 트램이 송도 시내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TX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M버스 지금도 확충하고 있는데 더 집어넣어서 많이 들어가서 증차해서 새로운 노선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인천은 국립의대가 없고 공공시설 또한 매우 부족해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정일영 후보부터 답변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공공의대, 국립대 의대 신설 확충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 300명이 이제 막 넘어서고 있는 우리 인천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광역 시도 가운데 7개 시도 가운데 사실상 울산을 빼고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단히 안 좋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또는 이런 또 새로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국립대 의대가 반드시 확충되고 신설돼야 됩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공공의대, 하나는 일반 의과대학 신설 국립대학교에. 공공의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공의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립인천대학교에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신설,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는데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우면 일단 국립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관계되는 기관, 관계되는 사람들과 같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인천대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300명, 그 다음에 400명, 500명 그렇게 나간다면 국립인천대학교에도 의과대학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립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돼서 우리 인천의 의료 수준, 복수 수준이 향상돼야 됩니다. 공공의대든 국립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이든 신설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주제에 대한 김기웅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2012년부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송도 말은 송도 국제 도시인데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분만 가능한 병원도 없습니다. 인천대에서 국립대인 인천대에서 의대를 신설한다는 거 대폭 적극 찬성입니다. 2026년에 세브란스가 개원이 됩니다. 민간 의료의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립대 의대가 신설된다면 송도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인천의 활동 의사 수는 5,071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1.72명에 불과합니다. 인천의 의대 정원은 89명입니다. 인구 300만인데 부산 300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울산광역시가 100만인데요.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부분 대폭 찬성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 필요합니다. 증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립대 가운데 의대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인천대 국립대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제가 어제 만났는데 저한테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총장님, 그다음에 학교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까지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송도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 그리고 송도를 넘어 연수를 넘어 인천의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천대 의대 신설을 적극 환영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그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별로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로 대표 공약을 발표한 후에 발표된 공약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두 분 후보들께서는 핵심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 형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기웅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송도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저의 입장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수 감축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로는 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금고 이상량 확정 시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는 이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하여 저는 구체적인 일반적인 공약을 논하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정치 그리고 약속 정치를 공약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일영 후보님이 말씀하신 10대 공약입니다. 당시 정일영 후보님이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 지켜진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1번부터 10번이 있습니다. GTX 조기 착공 시점도 늦었고요. 2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4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조기 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났고요. 트램 다시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산 이관 법제화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법제화하지 못하셨습니다. 제2곽 순환 고속도로 조기 착공 2025년에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실성 없는 공약을 쏟아내는 무책임한 구태 정치 그리고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신용 불량 정치와 결별을 선언해야 하고요. 책임 정치, 약속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일영 후보자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질문 시간은 일단 30초입니다. 시간 잘 지켜서 핵심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실까요? 네, 우리 김기웅 후보님께서 계속 저를 좀 공격하시는데요. 새로운 공약을 좀 발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100% 공약을 다 완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2년 됐는데 간호법 등등 또 대통령실 인원 감축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공약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답변이나 또는 새로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1분 30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뭘 하겠다는 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화하는 거는 그게 공약을 정책으로 이끄는 게 어떻게 보면 힘 있는 후보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선 정의령 후보님의 공보물에 의하면 2020년대 말씀하신 겁니다. 2020년대. 근데 2021년 1년 뒤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완공은 개통은 26년이죠. 1년 뒤를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후보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2030년에 개통될 GTX-B 노선을 2029년에 또 조기 개통하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이용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다만 저번에 4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공약 중에서 시기를 놓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죠. 그거를 흠집내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공약이 있을 때 시점이 늦어졌다.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삶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이 늦춰져서 이사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불편이 많습니다. 예, 정일영 후보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시죠. 네, 김기용 후보께서 계속 제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시기 안 하고 저의 이제 공약을 자꾸 따지시네요. 그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많이 국토교통부나 인천공항 사장하면서 국책사업 현안 큰 거 대형 사업 해봤어요. 우리 김기용 후보님께서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큰 사업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관들과 함께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용 후보 마지막으로 예. 답변이나 하실 말씀 저는 정일영 후보님이 애쓰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현장에서 만나면 항상 웃는 낯으로 저를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공약을 말씀하기 전에 기존의 공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좀 듣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2029년 GTX-B 노선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개통되기를. 근데 기존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저도 누구보다도 공약을 내세울 때 좀 더 시점을 당기고 싶은데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예. 시간 뭐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말씀도 하셨는데 그 송도 5동 연장 구간 조기 개통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이 인천시에서 예비 타당성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심의와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KDI에서 예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국토부 심의하고 기재부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집권 여당 후보가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집권 여당의 후보가 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일영 후보님이 네. 4년 전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순서에 의해서 정일영 후보가 공약 발표를 할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은 똑같이 2분이고요. 예, 시작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용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TX 1년 앞당기는 것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 예,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집권 여당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인천시장 또 대통령께서도 2년 정도 하셨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발표할 공약은 송도 특별자치구 설립 공약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특별한 지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법을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지정하고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국제도시를 관장하는 행정 조직이 인천경제자유청이 있고 또 연수구청이 있고 항만공사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관련이 많이 되고 산업부도 있고 너무나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빨리 속도감 있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을 일원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많은 비는 말씀하십니다. 연수구청에서 하는 것 같다고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또 인천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정 조직을 일원화해서 송도국제도시를 더 빨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특별자치구 설립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송도특별자치구가 설립이 되면은 행정조직이 일원화되고 또 송도국제도시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이라든지 재원을 송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면 송도국제도시는 더욱더 빨리 발전하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 김기웅 후보 질문하실 순서인데요. 30초 시간이 네. 짧기 때문에 요점만 잘 정리하셔서 준비됐으면 네. 시작할까요? 저도 송도특별자치구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요. 송도 개발 이익을 송도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이관 문제인데 자산 이관 문제에 관련해서 법 개정은 예전에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는지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인영 후보가 바로 답변 시작하실 수 네, 있습니다. 네, 1분 30초 동안. 그 우리 김기웅 후보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산 이관 문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저는 4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그때 이제 민경 후보님, 이정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 100% 송도국제도시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 송도국제도시에 나오는 개발 이익,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도로, 철도, 학교, 공공병원 이런 데 우선 사용하고 남으면 인천의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게 맞다. 특별 자산 이관 문제하고 그것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때 뭐 3조니 2조니 하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건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제가 지금 송도 특별자치구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조직을 재원은 두 번째고 행정 조직을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 연수구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 필요하면은 인천 항만공사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들을 필요하면 또 국토교통부도 필요하고요. 권한들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행정 조직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이 지금 인천시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그것을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따로 만들어지면 일종의 그 특별 기금 형태로 해서라도 그건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송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기웅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트랙입니다. 투 트랙입니다. 송도특별자치구로 향한 그런 발걸음 내디뎌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송도특별자치구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주민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송도에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지구대도 2곳뿐입니다.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치안 수요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원하는 거 하나하나 네. 풀어가요. 정인영 후보가 마지막으로 보충 답변 및 또 뭐 질의가 있으시면 좀 하셔도 되고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송도특별자치구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송도의 분구를 위해서 인천시 송도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 영종이라든지 인천의 구를 좀 더 조정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특별자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뿐입니다. 거기에 특별자치구를 넣으면 됩니다. 김기웅 후보님이 말씀하신 송도경찰서 지구대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경찰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송도경찰서 인천시가 아니고 인천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고 인천경찰청도 만났었습니다. 지구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지구대 있습니다. 3지구대 지금 송도에 609와 809 경계인데 약간 609 쪽일 겁니다. 그게 3지구대 부지까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만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도 경찰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추진하면 되고 지구대는 이미 부지까지 확보돼 있으니까 예산만 정확히 확보하면 됩니다.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필요한 것은 송도 특별자치구 설립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공에 넣고 관계되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두 후보자의 첫 번째 공약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각 후보별 두 번째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이번엔 김기웅 후보부터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공약에 대해서 정리되셨으면 시작하실까요? 2분 드립니다. 네, 2012년부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송도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교육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 송도를 택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타협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아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담론입니다. 우리 아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국제 도시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는 초품안이 학세권이니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천 송도 과밀학급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관외로 가는 경우에 다반사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도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 받을 때 밤새 저도 노심초사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중고 신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학교가 들어서냐입니다. 새로 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2027년이라고 합니다. 2023년이죠. 4년이죠 지금. 그러면 전세를 하더라도 2번 텀입니다. 이사를 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글로벌 교육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유일하게 국제 학교를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드윅과 켈빈 매니토바입니다. 송도 4동에 국제학교 부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캠퍼스 1단계 학생 충원율이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2단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제청이 진행하고 있는 영어 통영 도시 시범 사업도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네, 김기웅 후보 교육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일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뭐 학교 신설, 교육 환경 개선에 위해서만 노력을 했고요. 뭐 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기웅 후보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느 조직, 어느 기관, 또 누구를 만나시면 그 일들이 빨리 해결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시범 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송도에서 영어를 다 쓰는 건가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유치하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한 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시의원분들, 그다음에 구의원분들 무엇보다 교육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군 조정 문제도 필요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지금 신설돼서 지금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 부분에 좀 혜택을 봤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시점이 2027년이란 4년이지 않습니까? 3, 4년? 그렇다면 누군가 여기 왔다가 중학교 문제 때문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사실 송도라는 곳이 왔다가 교육의 여건이나 교통의 여건 때문에 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아이를 12년간 키우면서 느꼈던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데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통용 도시 시범 사업 실은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단계로 곧바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영어 간판도 어떻게 보면 송도가 국제 도시라고 하는데 영어 간판도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또 이게 사실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면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런 실생활에서 우리가 네. 외국인들 정일영 후보가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30초입니다. 네, 저도 뭐 우리 후보님 말씀 거의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오가나이저 오케스트라 지휘자 뭐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약을 다 하고 다 100% 이행하고 싶었지만 진행되는 것도 이렇게 관계기관에 따라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어를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한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 송도국제도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실은 저는 집을 구하는 문제, 제가 처음에 송도 왔을 때 좀 놀랬던 게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주할 수 있고 내가 일자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인천의 송도에 왔는데 집을 구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또 교육의 문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요. 단순히 혼자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가족까지 올 수 있는, 그리고 이건 언어뿐만이 아니라 원래 송도 국제도시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기회 때문에 스마트 시티 연수를 짧게 갔다 왔는데요. 바르셀로나와 런던 그리고 암스테르담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세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실생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작은 기술, 그 기술을 시민사회와 같이 그 문턱을 낮춰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좋고 사실 기후도 중요하고 바닷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송도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틀까지 만든다면, 내용을 잘 넣는다면 저는 스마트 시티로서 송도 국제도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토론회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참 두 분 후보들께 참 감사드릴 점은 보통 이 토론회 하다 보면은 서로 목소리도 높아지고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 이런 것들이 뭐 의도치 않게 많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오늘 토론에서는 두 분 후보께서 비교적 차분하게 정책에 집중을 해서 공약과 정책 중심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어느 다른 토론회보다 참 품격도 높고 이 토론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토론회 계속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일영 후보의 발표 순서인데요. 주어진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공약 발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GTX B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영 후보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또 빨랐어야죠. 빨랐어야 되는데 이 GTX B 어떻게 보면 죽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민자 적격성 그 조사죠. 일종의 이제 그 수익성 그걸 따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GTX B가 100% 이제 민자로 추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왔어요. 30년 보통 하거든요. 그게 하려고 또 40년을 해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수익성이 안 나왔어요. 그럼 못 하거든요. 아마 비공식적으로 50년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것이 재정을 투입하자, 정부 예산을 투입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되는 것처럼 중앙, 그냥 서울의 중앙, 그 GTX B 노선의 가운데는 이제 재정이 들어가고 송도에서 출발하는 이제 그거는 민자가 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게 다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빨리 돼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거든요. 제가 이제 2030년 너무 많이 남았다. 1년 당기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3월 7일인가요? 대통령께서 오셔서 착공식도 했는데 저는 초청 못 받았지만 어쨌든 그 착공식을 했는데 실제 공사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 뭐 9월인가 언제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빨리
착공을 하고 왜 공사를 안 해요? 공사를 빨리 하고 행정 절차 단축하고 예산 대폭 넣으면은 2029년까지 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GTX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남 직결 노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 D와 만나는 데서 B가 연결하는 것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 송도국제도시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송도에서 강남 3선까지 가야 됩니다. 네. 이 송도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죠. GTX B 노선에 대한 공약을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 뭐 질문하실 내용 많으실 텐데 네. 좀 정리를 하셔서 임팩트 있게 30초 동안 네. GTX B 노선 2029년 개통, 그다음에 강남 직결. 저도 너무 원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그런 의지의 표명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셨다면 저도 더 뛰어야 됐고 저도 2029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의 노력보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해야 되는 여건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식을 했는데 실제 네. 착공되는 준비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 질문 시간에 좀 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의령 후보께서 뭐 답변도 좋고 네. 또 아까 못다 하신 얘기 있으시면 말씀 마저 해주실까요?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GTX-B 우리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시작은 하지만 예산 심사, 뭐 타당성 조사 이건 다 기재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맞아면 홍남기 기재부 그 장관 부총리한테도 수탁 얘기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도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유찰이 됐어요. 2번인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찰하면 그만큼 늦습니다. 왜 유찰됩니까? 건설 단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이 인플레이션 되니까 그게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옛날 단가 계산 가지고 하니까 다 유찰이 되죠. 장관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유찰되면 늦어집니다. 빨리 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공을 넘겨받았습니다. 기재부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인허가 사항도 있고 국토부에서 해야 되고 철도시설공단인가요? 거기서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빨리빨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당기고 착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식을 했으면은 공사를 해야죠. 그럼 또 한 6개월 정도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국회에 나서서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기재부 장관도 만나고 관련 기관 철도공사 사장도 만나고 그게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우리 정의령 후보님이 국토부 쪽에서 일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헌신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존중하고요. 2029년 제가 되든 만약에 정의령 후보님이 되든 그 관점에서 만약에 30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만약에 기회를 얻는다면 해안을 구하고요. 만약에 후보님이 의원이 되신다면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 토론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의령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또 발언하실 내용이나 네. 또 추가하실 부분 있으시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GTX-B 참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후보님께서도 흔쾌히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제 기억이 2027년까지인가 완공을 그때 정부에서 좀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빨리 당겨진다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국토부에서 2030년을 당겨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늦어진 거죠. 2030년으로 원래 2027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늦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TX-B를 어떻게든지 좀 빨리 우리 이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실은 얼마나 살기 좋은 국제도시인가요? 제일 불편하고 제일 큰 현안이라면 광역교통이더라고요. 여론조사 등등 보면은 그래서 이제 GTX-B를 빨리 1년이라도 앞당기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김기현 후보님께서도 어쨌든 뭐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뭐 여야 뭐 후보 입장이 다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고 강남 직결도
고민 끝에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GTX D 노선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데 GTX D가 늦어질까 봐 늦어지지 않습니다. GTX B나 D나 별 문제 없습니다. 설계할 때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연결해서 바로 환승 안 하고 강남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분 또 공약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또 토론도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께 잠시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본인의 소신과 철학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가실 텐데요. 정치 일선에서 나는 이런 태도로 임하겠다라는 본인의 인생관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분께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시작하시죠. 예, 제가 나이가 75년생 48살입니다. 뭐 얼굴 겉보기에는 대학교 때 학생 운동 안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96년도에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했던 투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건설 반대 투쟁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다 믿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어엿한 국제공항, 송도, 인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복잡 다난합니다. 하지만 선의를 가졌다고 해서 결과까지 담보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보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586 운동권, 저는 제 잘못을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대학교 시절로 선악을 구분합니다. 누군가를 적대시하면서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인영 후보의 순서입니다. 예, 네. 됐으면 시작하실까요? 예, 제 인생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초심을 진심으로 그래야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전에 선거운동할 때 동방역에서 어느 어르신께서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셨습니다. 지켰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40년 정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정치하면 사람 버린다고. 여의도 가면 안 된다고. 조건을 하나 붙이고 하라겠습니다. 싸우는 정치하지 말라. 일하는 정치해라.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정치하라. 막말 정치, 싸우는 정치, 비방하는 정치 하려면 그만두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관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아내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 지금도 지키겠습니다. 약속 지키고 초심 지키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각 후보별 세 번째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두 후보께 시간을 공정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상대 후보의 발언 중에 뭐 끼어드시는 건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주어진 시간을 잘 지키셔서 말씀하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다음번에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 김기현 후보부터 공약 발표 세 번째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요. 또 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운동을 그다음에 휴식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수로 인근에서 유휴부지에서 축구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그리고 테니스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오전에 파크 골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50대, 60대, 70대 그분들이 한 80여 분 계셨는데요. 제가 관계자분한테 여쭤보니까요. 4번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5번 타임까지 한다고 그러고요. 1교, 2교에서 3교에 있는데 1교하고 2교가 내년에 또 개장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운동이란 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송도라는 곳이 평균 나이가 30대 중후반입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이분들 되게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 대한민국을 버젓이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존중받고 많이 여유롭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송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보 재정,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보 재정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인 부분에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운동하고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게 어떨까?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관련 법안과 그다음에 관계 부처 분들을 만나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 추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RC 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파크 골프장 18홀 확충은 이미 경제청에서 생활 관련 체육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 김기용 후보 세 번째 공약 복지 관련 공약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까요? 네, 네. 네. 정의령 아주 뭐 후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뭐 대체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질문은 워터프런트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하면서 이제 북쪽에 그 송도 예를 들어서 2동 그리고 송도 3동 그러니까 109, 709 그다음에 수변 이런 걸 많이 정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파크골프도 그런 것도 있고 그 가장 어려운 게 뭔지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이 중요한 기관이 그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어려운 그 협의 기관이 어디신지 혹시 아시는가요? 제가 네, 답변 알기로는- 바로 하시면 네, 됩니다. 예. 경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과 연수구청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중심은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경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1분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군요. 그 공약과 관련돼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네. 보충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스포츠 관련해서 축구든 테니스든 많은 분들이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제가 들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테니스는 우선 평탄이 골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도 문제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달빛 있는데 지금 이게 시설에 많이 노후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족구장 뭐 여러 개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그쪽 얘기가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그리고 수로 주변에 유휴부지뿐만이 아니라 송도의 다른 지역에 소위 말해서 노는 땅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임새 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령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제가 이제 사실 그거를 이제 경제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관련된 기관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데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녹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 그 유역관리청 환경부 거기가 어렵고 이건 그냥 한번 그 말씀 드리면서 여쭤보는 건데 테니스 얘기하셔서 테니스 예약이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항상 왜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예약을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송도 사람들 이용 못하게 하느냐. 송도 사람들을 위해서 예약을 따로 좀 할 수 있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데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클릭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불만 그런 우려를 많이 토로하시는데 사실 송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송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는 일면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또 이제까지 시스템적으로 살펴볼 대목도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도뿐만 아니라 송도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했다면 송도 주민은 또 이용을 못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신청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큰 틀에서 보고 그게 그렇지 않다면 송도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일종의 페이버를 좀 더 우선순위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결국은 제한된 면적 안에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빚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걸 적극적으로 면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두 번째는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시스템 이게 송도 주민들한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의령 후보의 세 번째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정의령 후보 시작하실까요? 예. 네. 제 세 번째 공약은 아까 우리 존경한 김기영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학교 신설입니다. 사실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학생들,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지역보다도 연령도 젊죠. 제 기억에 한 37세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는가 평균 연령이에요, 주민분들. 학교가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우리 연수구를 벗어나서 이제 제 기억에 남동, 미추홀 뭐 이렇게 좀 멀리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이제 제 가장 답답한 게 이제 우리 송도구제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했거든요. 정부가 잘못하는 거죠. 신도시 일종의 신도시를 만들 때 학교를 같이 지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아파트 많이 지어놓고 나중에 학교들이 들어와요. 그다음 아이들이 분진, 소음,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법 개정했는데 특히 송도, 연수, 인천만 제가 교육감님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학교 부족한데 지어야 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원도심에는 학교가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거 틀렸다. 원도심에 남는 학교는 평생학습 문화교실 이런 걸로 활용하고 학교가 부족한 송도에는 지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난 3, 4년 동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를 신설 확정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설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가장 늦게 이제 고등학교가 문제라서 작년 7월 말이죠. 그 첨단고등학교 송도 3동에 오랫동안 숙제인데 제가 경주까지 내려가서 그때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상고도 10월 말로 기억되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2027년 3월 학생들이 다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늦다고 하십니다. 그 방법을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원거리에 가지 않도록 또 아까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로 이렇게 다니도록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정일영 후보의 세 번째 공약은 그 공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영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30초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머니들 많이 말씀을 들어보면 포스코 자사고, 제2의 포스코 자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송도에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들과 연계해서 기업 연계형 자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인천광 사장하고 또 국토부에 있을 때 자사고 인천에 자사고가 제 기억에 2개죠. 하늘고하고 포스코 2개일 겁니다. 인천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 잘하고 또 그때 인천광에 이제 자사고 그 하늘고를 자사고 하늘고를 만든 거는 공항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자꾸 나가세요. 멀리 가세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때 이제 만든 게 하늘고거든요. 포스코 자사고 같은 특목고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 한 것처럼 7개 학교 신설 확정 지었는데 5개 학교를 추가로 이제 좀 하려고 제가 다시 이제 선택을 받으면 지금 이제 그 코너로크 건너편에 학교가 부족해서 거기 이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지금 협의 중이고요. 교육청과 경제청 그리고 이제 송도 사동 저쪽에 복지센터 있는데 거기 이제 초등학교 지금 협의 중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말고 2개 우리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일종의 특목고 자사고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송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예술학교, 예술중학교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문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영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정일영 후보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아니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자사고 폐지가 공약 아닌가요? 예. 질문 다 하셨나요? 예. 예. 예, 그러면 답변하시죠. 예. 그게 지난 정부 때 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사실상 하지는 못했죠. 그때 하지 못했는데 저는 뭐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당 소속이긴 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또 필요한 일은 제가 그 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당하고 따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가에 앞으로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결국은 필요하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나가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어쨌든 학군 조정이 우리 후보님 그 자제분도 송도 이동 사는 같은데 신정중학교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게 학교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더 짓고 또 이제 그 배정을 못 받으면은 또 현성중학교나 또 멀리도 가고 그래서 셔틀버스도 넣고 또 이제 고등학교는 더 이제 연수구 밖으로 가가지고 연수구로 이렇게 학군 조정을 하는데 한 2년 걸렸고요. 그래서 멀리 이제 송도 밖으로 나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통학 지원금 그 지급하는 그런 걸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멀리 가는 경우에 할 수 없이 학교가 다 이렇게 모아지기 전에는 멀리 가는 게 당분간 있을 테니까 그때는 좀 학교 우리 성공시대 버스인가 교육청에서 하는 뭐 그런 게 안 되면 지원금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 이제 종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마지막 공약 발표인데요. 김기영 후보부터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실까요? 예. 저는 사실 송도를 송도 국제도시 그 위상을 되찾는 데 있어서 교육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교통인데요. 교통 중에서 그리고 또 송도의 발전의 마지막 퍼즐이 저는 송도 오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도 오동의 그 교통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인천 1호선 송도 오동 연장 구간 조기 개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공약은 현금이고 야당의 공약은 약속어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갈 때마다 현장에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4만 7천 명, 5만 명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인구가 는 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2033년 GTX 뭐 F 노선, 뭐 G 노선 뭐 그런 노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천 1호선에서 2개 역을 만드는데요. 2개 역을 만드는 게 길이가 2km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33년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심의와 기재부 심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 누가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까? 집권 여당 후보가 할 수 있고요. 저는 후보지만 국토부 장관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지하철 1호선 809 연장 구간 조기 개통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부분, 집권 여당 후보로서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정조할 수 있는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자리지만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냐? 교육과 교통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때 국제도시의 위상도 찾을 수 있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정일영 후보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다. 동감입니다. 우리 송도 오동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우리 주민분들이 사십니다. 제가 거의 매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도 자주 갔고요. 요즘 매일 갑니다. 교통이 제일 불편합니다. 선거 인사드리려고 사거리에 서 있으면은 시내버스가 너무 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달빛 축제 원역에 가도 그렇고요. 우리 김기영 후보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조기 완공 개통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은 언제까지 조기로 보시는 건가요? 네,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지금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조기 개통이란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와 그다음에 인천시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몇 년도라고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의 의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나 주민들이 이 현안에 대해서 절실한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송도 5동 또 다른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송도 5동 제가 송도 발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송도는 1, 2, 3, 4, 5동이 있는데요. 저도 송도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만 계속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짓고 있습니다. 인구 계획도시 30만을 목표로 하는데요. 아파트만 지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넓은 부지에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예로 하나의 상업 시설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필드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송도 5동 쪽에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상업 시설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정인영 후보께서 보충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통 그러니까 인천 지하철 1호선 2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 기억에 1.74km 정도 되고 2개 역인데요. 공사비도 뭐 대략 한 4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사실은 제가 이제 철도국장도 해봤는데 그 2개 역 이미 다 돼 있는 거 그거 사실 인천시하고 국토부에서 열심히 하면은 몇 년 안 걸립니다. 금방 됩니다. 그렇잖아요. 큰 공사도 아닌데. 그래서 좀 그걸 앞당길 수 있는 좋은 방법. 네. 전혀 이제 예. 그건 생각이 없으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은 몇 년도 조기 개통 같이 주장하고 있지 제가 않습니까? 2029년 말씀을 드렸어요. 2029년. 인천시에서 몇 년 얘기하신지 아시나요? 처음에 33년 얘기하지 처음에 않았습니까? 35년 얘기했다가 당겼죠. 33년. 예, 예. 33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 그보다 좀 더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김기호 부분에 후보 말씀하신 답변하시는 것처럼 네. 33에서 29 명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치라는 것이 시민들, 유권자한테 명시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후보 신분이 아니라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그 상업시설 관련된 부분을 네. 조금 또 보충하실까요? 예. 송도 5동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있는 게요. 거기 계신 분들이 약간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이 표현이 좀 적나라할 수 있지만요. 현금 들고 아파트 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고금리지 않습니까? 정부 책임은 아니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외형 변수 때문에 생긴 거지만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개발 계획이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파트값이 너무 급격히 올라도 문제고요. 급격히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집을 사시는 분, 투기가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산 분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계획이 발표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똑같은 이자를 내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그걸 감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일영 후보의 네 번째 공약 발표 순서인데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네. 주어진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도 5동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교통 빨리 확충해야죠. 그 못지않게 우리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트, 병원, 약국, 학원, 아파트만 그냥 때려 지은 거죠. 너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경제청에서 지난번에 이 R2하고 이제 비완부지까지 들어갔죠. 그때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도 이걸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오피스텔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무슨 KCT인가 뭐 K5CT인가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분양을 많이 해서 돈은 버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백지화 주장을 했고요. 관철됐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 R2, B1, B2 여기에 초등학교도 하나 짓고 제가 미성초등학교도 가보면은 너무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하나 짓고 생활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린 마트, 병원, 약국 이런 식당 이런 걸 많이 짓도록 저를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R2 부지에는 뭐랄까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원, 명문 학원가 그런 것도 좀 만들고요. 그리고 또 쇼핑 좀 많이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트리플 스트리트하고 비슷하지만 또 한 단계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쇼핑 스트리트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에
가치를 브랜드 가치를 올리면서 송도 5동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김기용 후보께서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실은 그 멘트가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뜻맞게가 아니라 저는 뜻대로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론 R2, B1, B2 관련해서 주민 뜻대로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K-팝 시티 들어오면 좋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오피스텔을 해서 그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런 사업성을 해야지만 그거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트 주민인데 내 집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차장 대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밀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하셔도 되고요. 예, 또 그 아까 얘기하셨던 공약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뭐 우리 R2, B1, B2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용 후보님은 아마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송도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6809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R2 부지하고 서로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100층, 110층이 될지 이제 그 국제 디자인 공모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 송도 국제도시에 이런 R2 부지에 우리 주민 편의시설 B1 부지에도 마찬가지고 B1에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R2 더 개발을 잘 해가지고 제가 인천공항 사장을 했을 때 경험을 생각하면 한 1억 명이 이용하는 공항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천대교를 통해 서울로 들어오고 인천으로 들어올 때 송도 국제도시에 100층 이상의 최고의 멋진 디자인 건물이 빨리 들어서면은 그분들이 우리 인천으로 특히 송도 국제도시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는 관광,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발전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총장님, 의료원장님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하여튼 2026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공의대, 공공병원 생기기 전에라도 빠른 시일 내 세브란스 병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의료, 복지를 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기용 후보의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죠. 세브란스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처음에 공약하실 때 시점하고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착공 시점도 늦어지고 완공 시점도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연세대 애정도 있으시고 그런데 좀 송도 3동 주민들의 수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잠자던 세브란스를 깨웠다. 제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민경욱의 전 의원님하고도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이 사실은 그때 이제 한 10년 이상 제 기억에 10년 정도 딜레이 되면서 이제 많은 컨플릭트가 갈등이 있었죠. 인천 시민들이 불신을 받았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병원도 이제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도 필요하고 그래 늦어졌는데 제가 이제 총장님하고 의료원장님 하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경제청 인천시하고의 말하자면 그 지역이 세브란스 병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송도 국제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고 앞으로 첨단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산업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다음에 지금 롯데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SK 연구소 들어오고 하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 바이오 그 기업들이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게 랩센츄로였거든요. 그 또 필요한 게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 바이오 인력을 양성해 주는 기관. 그것들이 송도 세브란스와 같이 어우러져서 시작되고 운영되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또 세브란스 병원의 그 주변에 그 개발, 예를 들어서 1109의 개발 문제가 같이 엮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많이 늦어진 건 아니죠. 한 1, 2년 정도 지금 딜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착공을 했고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네. 완공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 후보자들께서 뭐 긴 시간 동안 토론하셨는데 보충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 동안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김기현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네. 송도 주민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정일영 후보님의 여러 공약, 4년 전 공약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하나 근데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정일영 후보님 성격도 좋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과연 지금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 국민의힘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일영 후보님의 능력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그 민주당이 과연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일하고자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할 때 협력을 과연 했는지,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과연 미래를 준비했는지, 송도를 송도답게 하고 송도를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는 그런 법안을 만들 때 과연 민주당이 뭘 했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대한민국의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그리고 송도를 송도답게 만드는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느냐, 아니면 신도시 중에 하나의 여느 신도시와 다를 바 없는 신도시로 전락하느냐,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김기영, 저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고 스마트하고 힘 있는 김기영이 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고 실제로 정책을,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선 때 주신 그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울어진 입법 권력, 한쪽으로 치워진 입법 권력. 네, 이어서 정일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사전 투표일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일 4월 5일, 6일 사전 투표장에 꼭 가셔야 합니다. 사전 투표장에 가셔서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정일영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중단 없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통, 일 잘하는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검증받은 송도 1등 일꾼 정일영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검증받은 일꾼입니다. 시행착오, 배우면서 송도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은 우리나라 역사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 옛날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꼭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정일영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살려야 됩니다. 4월 10일 본투표 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송도 시민들께서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국민 심판,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심판하여 보여주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정일영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들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총선 사전 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그리고 선거일은 4월 10일이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후보자들 그리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